안녕하세요. 이긴 부동산의 이씨입니다. 김씨입니다. 네, 감기 괜찮으시죠? 또 말도 안 나오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네.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었어요. 모니터 보고 하세요. 네, 감기 올 만한데. 그 정도 옮기지 않거든요. 아, 딸내미도 올맞다며. 나 오늘은 나 보고 방송하지 말고 모니터 보고 방송하세요, 씨. 알겠습니다. 네, 네. 아무튼 네, 오늘은 그 교통망 죄송합니다. 교통망에 이어서 오늘 인구적인 측면으로 한번 이제 좀 풀어서 이제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이게 인구 교통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네,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 교통이 없이는 어떤 지역에 인구가 밀집될 수도 없는 없는 거고 거지. 네, 이런 인구가 이제 직장이라든지 주택, 뭐 그리고 학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 교통망을 형성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인구가 이동을 하면서 또 부동산 가치가 폭등하는 지역이 생기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요거 이제 첫머리에 문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보여주시죠. 네, 요거 이제 청소년 인구에 대한 이제 통계인데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고요. 요거 이제 색깔을 보시면 연한 색깔이 이제 청소년 인구가 이제 낮은 거고, 요 진한 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많은 거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동 단위로 내려가게 되면 청소년 인구가 이제 적은 거는 여기 노란색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적은 청소년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동 단위입니다. 면. 네. 100명? 다운. 다운? 네. 80명? 다운. 청소년인데? 네. 50명? 다운. 장난해 나랑. 감기 안 났는데. 기침 나보고 하지 말라고요. 네.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이게 저도 좀 놀랐는데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리? 네. 감기 안 났는데. 이게 경기도에 아직도 그런 데가 있나 싶잖아요. 근데 한 자리는 좀 심하다. 네. 그 동 단위의 네. 한 자릿수 청소년 인구가 이제 통계 보시면 연천군 중면 5명이야. 네, 5명 있고 파주시 진동면 여기 5명 있어요. 요 두 동네 이제 대항으로 이제 농구 시합 하면 됩니다. 풀코트 네. 5대5. 농구 시합 하면 돼요. 중면 레이커스. 네. 그래서 요거를 뭐 이제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요거 반면에 이제 청소년 인구수가 제일 많은 이제 동네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도시 상권 다 갖춘 동네거든요. 보시면 그렇죠. 네, 용인시, 학군도. 동백동, 뭐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도 있고요. 비전동, 네. 네, 의정부시, 송산 2동, 뭐 용인시 죽전, 광교, 뭐 이렇게 유명한 도시네요. 유명한 네. 동네고, 그냥 광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다 수원하고 보니까 용인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 교통망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뭐 네. 신분당선까지 들어가 있어도 강남으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네.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청소년 인구만 보더라도 네. 이 부동산으로만 봤을 때도 부동산 가치가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낮을 거잖아요. 네. 네, 그거를 그냥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건데 다시 이제 한번 그냥 반문을 해보면 단순히 인구만 많다고 부동산이 비싼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좀 해주실 말씀이 있죠? 이게 네. 인구가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예로 들어서 100명이 있으면은 90분 정도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아파트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의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많고 그 종목 내에서도 투자하는 시기가 다 틀리거든요. 네. 아파트도 투자를 시기가 있고 뭐 땅을 투자할 시기가 있고 뭐 상가를 투자할 시기가 다 있는데 그렇죠.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의 인구하고 비례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꼭 인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뭐 부동산 전문가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인구는 고정 인구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유동 인구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고정 인구 더하기 유동 인구는
그게 인구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꼭 고정 인구만 보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수요층도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인구적인 측면 그 통계 자료를 그냥 이제 좀 보여드리면, 자, 이걸 보시면 네. 요게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나온 이제 수도권 인구 통계를 지도로 이제 좀 이렇게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자료고요. 서울연구원이요. 네, 서울연구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대한 지형이 나와 있고, 그에 따른 행정구역에 대한 것들 나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인구 통계인데, 인구 아까도 뭐 말씀드렸죠, 진한 게 인구가 많은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상주 인구를 가지고 이제 주민등록지 이제 등록이 돼 있는 인구를 가지고 통계를 낸 거고요. 고정 인구란 뜻이죠. 예, 예, 고정 인구로 본 거고, 요 이제 빨간 데들이 보이죠. 네. 여기 어딘지 아세요? 남양주, 네, 남양주. 여기 화성, 네, 화성. 여기. 인천이네. 인천 네, 연수구 쪽. 네,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이에요. 지금 뭐 우리가 강남도 알고- 보이고. 네, 강남이랑 뭐 강동까지 해서 네. 빨간색이고. 네. 그리고 여기 어딘지 아세요? 판교. 아, 네, 네. 뭐 뭐또 박사네. JMG라니까.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지역 좀 얘기를 했으니까 빨리빨리 볼게요. 네. 요거 아까 이제 절대 인구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인구 밀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부동산 이제 가치를 이제 논할 때 네. 인구가 뭐 절대 인구가 뭐 굉장히 많지만 너무 넓은 땅이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맞잖아요. 네, 아까 네. 파주 잠깐 청소년 인구 보셨듯이 네. 파주에도 청소년 인구 많은 데도 있었고 네. 적은 데도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파주 땅덩어리가 원체 크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고, 요 인구 밀도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온 거고, 요거는 이제 고정 인구입니다. 고정 인구. 네. 그리고 혹시 나 감기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 아니에요. 네. 일단 내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 당신밖에 없다고? 네, 전 아닐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이 유동 인구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느냐? 요 이제 산업 일자리가 있는 데들을 보면 되는데, 여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구도 많았지만 산업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 여기 이제 강남, 그리고 여기 어디죠? 중구, 네, 중구. 네. 그리고 여기가 여의도, 영등포, 네. 금천구. 네, 그런 데들이 산업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파주인데도 여기는 이제 LG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진한 거고, 평택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갔죠. 삼성도 들어가고요. LG도 들어오고. 타 지역에 비해서 이제 좀 높은 인구, 네. 이제 산업 인구. 네, 미군도 이전을 하면서 그렇죠.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 안산인 거고요. 그리고 안산이? 네, 여기 안산. 네네. 네. 그치, 많지. 안산도.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산업하고 거의 이제 비례해가지고 제조업들도 아까 얘기한 그대로 퍼져 있잖아요. 네. 제조 라인인 거죠. 여기 네. 이제 서쪽. 그리고 이제 3차 산업.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뭐 1차 산업은 여기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벗어났죠. 뭐 벗어난 거고. 규제를 원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제조업에 따른 이제 서비스업들 서울에 이제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거고. 네. 아까 산업이나 그냥 기존 이제 상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요 서비스업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높은 분포율을 보이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택, 이제 주거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주거는 이 교통망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렇죠. 밀접해요. 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진하게 나온 데들, 이런 데들은 주요 이제 교통망들이 관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요 경부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네, 하는 그렇죠. 경부선 라인이. 네, 경부축 라인으로 굉장히 진하죠. 네, 경부 라인이라고 불리는. 네. 그래서 주택이 많이 이제 밀집돼 있는 걸 이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요 교통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망이 이렇게 깔려 있으면 교통망 이런 데 만나는데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라고 저희가 교통망에서 말씀드렸죠. 다 말씀을 네. 드렸고, 아까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런 이제 주택, 산업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 교통망도 주요한 데들이 있다. 더 이제 가치가 높은 데들이 있다. 파급력. 네. 네, 파급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이제 교통하고 인구가 합쳐져서 만들어낸다. 그렇죠. 그 얘기를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요 얘기를 이제 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교통 그망 2030 광역교통 계획 노선도를 전부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인구가 이동을 하는 이제 통근 통행에 대한 자료거든요. 이걸 이제 겹쳐서 보시면 이게 전부 일정하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 움직이는 지역보다 많은 사람들이 밟고 이제 움직이는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하고 교통을 보면 부동산 가치가 보인다는 보이죠. 걸 저희가 말씀을 이제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네. 자료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요 같은 경우가 서울에서 전에는 서울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한다면 일자리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신도시 뭐 이런 것들을 다액 구조로 이렇게 이제 분산을 시키면서 요것들을 다 연결을 지은 거거든요. 그 교통망으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네. 설명을 드리자면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88 올림픽을 시작을 하면서 서울에 너무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인구 분산 정책으로 만든 게 1기 신도시였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분당을 꼽을 수가 있는데 네. 분당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 대표적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가깝잖아요. 네. 일산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1기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중구에 일자리가 많았었어요. 근데 아까 이 씨가 준비한 네. 서울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연구 자료를 보게 되면은 중구가 일자리가 점점 줄면서 강남이 부각이 되기 더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강남에서도 판교 쪽으로 내려오게, 이제 IT 산업들이 내려오게 됐었고, 네. IT 산업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인터넷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IT 근데 하여간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그게 근데 상당히 최근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급변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데 1기 신도시들이 분당 하나 빼고 다 망한 신도시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2기 신도시 만들어질 때처럼 2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넣게 됐던 게 이제 자족 기능. 네. 그 망했다는 관점이 네. 사실 지금에는 망했다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지금은 다 그렇지. 갖춰졌으니까. 교통까지 다 들어갔으니까. 다 갖춰졌으니까. 근데 네. 이제 요거를 이제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 이제 분당이 생겼을 때 교통망이 하나도 안 깔리고 그냥 아파트 뭐 단지 뭐 이런 신도시만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먼저 깔아줬잖아. 네. 제일 먼저.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런데 88 그 올림픽대로 해서 그 분당 빠지는데 지금도 그냥 상습 정체, 그냥 거의 서인 정체지. 거기 다 네, 정체지. 분당도 내려가 출퇴근 시간에 항상 다 정체인데 그리고 하여간 이제 대중교통이라는 게 먼저 깔렸잖아. 깔렸죠. 근데 그게 이 처음 분당을 계획했던 거랑 시차가 한 15년, 20년 있어요. 분당선 같은 게 생기고 할 때. 그렇죠. 근데도 나는 그래도 말하고 싶었던 게 일산에도 그 1기 신도시 찍었던 거는 중구에 대한 일자리 때문에 만들어준 거고, 그렇죠. 근데 일자리 줄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안 올라갔던 거고, 그렇죠. 분당 같은 경우에 강남이 죽지가 않았고 판교까지 더 생겼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 말씀드리고 네,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일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자족 기능을 어느 정도 갖추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네, 그리고 하여간 네, 뭐 그쪽만 얘기를 하다가 3,000%로 빠지니까. 근데 이제 다액 구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네. 2기 신도시도 자족 기능을 넣고 2기 신도시로 대표적으로 최대 성공한 도시가 판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도 삼성 반도체가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네. 1,000만 평이 개발이 된 거고, 그렇죠. LG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도 운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네. 자족 기능이 LG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네, 그거를 커버를 다 하고 그대로 있는 건데. 흡수를 한 거고.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생기는 도시가 지금 이렇게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었던 게 네. 인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 내에서 기회가 우리한테 생기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꼭 굳이 강남만 보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를 이제 그 결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요게 이제 경기에서 서울 전입 사유, 그 전입 네트워크거든요. 네네.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요 이제 진한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요 이제 얇은 선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거예요. 진한 색이 많은 거고, 네. 예, 흐린 색이 점점 더 없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네네. 그거를 보면 이제 사유를 보시게 되면 직업, 주택, 가족. 이거 뭐 가족은 직업이나 주택. 연결되는 거죠. 요거는 연결되는 거고요. 이렇게 다 인구들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것만 지금 갖고 왔지만 요 반대로 서울에서 경기, 인천
쪽으로 나가는 것들도 거의 똑같은 그래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요 다액 구조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저는 한 60% 정도 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분명히 그 오해가 그거는 집값이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경기로 분명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분명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의 종목이 상당히 많고요. 네. 아파트 지금 아파트만 보시게 되면 서울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부동산의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갑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다 했고 감기 안 났어요? 병원 가라고. 정신이 없네요. 주사를 아무튼 이제- 엉덩이에 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네. 머리. 죄송해요 장난이고 네, 편집하겠습니다. 둘이 워낙 친하기 때문에 편집할 거예요. 계속 해봐요. 아무튼 저기 이제 다액 구조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상 진행이 됐다고 보고 김 씨는 한 어느 정도 됐다고 보세요? 저는 진행되고 있죠. 진행되고 있고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지금 진입하고 있고 진행 다 되고 있는 거 봐. 저도 한 50%, 네, 50%. 40에서 50. 네. 이 씨는 60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장난이야. 뭐 그 정도 네. 진행이 됐다고 봐요. 네. 그거에 이제 방점을 찍는 게 요거 이전에 요거를 보시면 요게 2030 그때도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렸지만 10년 안에 계획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10년 2030년이 되면 얼추 거의 다 이제 광역교통에 대한 수도권의 광역교통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밑그림이 다 끝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네. 네. 이게 다 전 들어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얘기를 할지는 저도 아는데 요게 사실 아까 인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요거 지금 요 위에 그 양주를 해가지고 요 라인을 이용하는 사람과 요 아래 지역 요 아래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과 누가 더 많을까요? 서쪽이 많아요. 네? 무조건 이 서쪽 라인이 많을 거라고. 아니. 이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는. 아니 그럼 뭐? 아니 여기 북쪽 남쪽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쪽 얘기를 하고 있어. 서쪽이 아니 북남 중에 고르라고. 이거 편집할 거잖아. 아니야 이거 안 할 거야. 아니 북남 중에 고르라니까 뭐 갑자기 서쪽 얘기를 하고 있어. 북남쪽. 남쪽이 많지. 어디까지 근데 했죠? 서쪽이 더 많아요. 아무튼 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제 통계가 아니고 아따 씨 이게 저희가 볼 때는 흥분이 안 가는 처지네. 뇌 주사를 맞으시려고. 아무튼 이게 필요나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기 이제 수요가 적은 데들은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 교통망도 아까 산업도 아까 나왔었잖아요. 갑자기 서쪽을 얘기하고. 네, 산업도 주요 산업이 다 계획적으로 들어가요. 진짜로 계획적으로 들어가고 저 도로망 안쪽으로 들어가기 목적에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네,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당연히 아까도 인구하고 굉장히 관여가 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결론이요. 네.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부동산 종목에는 굉장히 종목이 많습니다. 설명드리고 가면은 부동산 투자에는 1차, 2차, 3차 크게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종목마다 들어가실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는 거고 제발 아파트로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은 그래서 일자리, 교통, 인구가 맞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인구를 어떤 지자체든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은 네. 어떤 지자체든지 인구를 늘린다는 다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시는 몇만 명의 인구를 더 늘리겠다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런 것 같으십니까? 그래야지 지자체 파워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뭐 네. 그거는 뭐
사실 그 얘기도 굉장히 길어요. 네, 굉장히 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50만의 또 비밀이 있죠. 그렇죠. 50만의 비밀 이것도 한번 준비해서 한번 방송해드리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근데 당연히 그냥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랑 이 씨랑 김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40대를 이제 향해 달려가고 있죠. 40대 다 왔잖아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자리 내가 돈을 벌어야지 우리 자식들이 먹고 살 거잖아요. 그렇죠. 학원도 갈 수 있고 학교도 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들이 나만 기러기 아빠? 이게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도 뭐 통계자를 보셨겠지만 따라올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렇죠. 당연히 인구가 그 일자리 근처로 올 거고 아니면 그렇습니다. 근처로 가게 될 거고 네. 하게 되면 인구가 늘면 그 인구가 일자리 때문에 늘었어요. 네. 그러면 그 인구를 늘린다고 했잖아 분명히 지자체에서. 네. 그럼 그 인구를 고정 인구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도시가 필요하겠지. 그렇죠. 그럼 도시를 만들게 되면은 당연히 부동산 종목에서 땅값이 폭등하게 되는 거지. 왜 그 도시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고 돼서 또 시기가 지나면은 아파트가 진짜 하나하나 차게 되는 거고. 네. 미분양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평택 얘기 되게 많이 나왔죠. 네. 동탄 얘기 많이 나오고. 네. 동탄 지금 미분양 뭐 이제 얘기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네. 평택 고덕 같은 경우에도 얘기 엄청 나왔는데 지금 플러스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뭐 그냥 얘기를 하자면 인천의 송도 같은 경우도 다 오, 미분양이었고요. 그렇죠. 네, 판교도 미분양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말씀드린 종목이 있어요. 종목이 있고 그 들어가실 타이밍이 있는 건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교통, 인구는 부동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인구를 저희가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그냥 이렇게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일자리, 교통이 이제 배가가 됐을 때 부동산 가격이나 가치가 이제 폭등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시간 순서가 있어요. 인구가 들어오는 그 기반을 교통이나 이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걸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단계에 맞춰서 부동산 종목이 이제 폭등을 하는 게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감기 올는 거. 그러니까 아까 서쪽 고를 때부터 좀 이상했어. 감기 올는 것 같다고 이 시 때문에. 아무튼 뭐 이렇게 다 정리가 네, 됐네요. 정리됐습니다. 네. 네. 자, 마무리 하시죠. 마무리 지금 했는데. 뭐 그럼 뭐 안녕을 하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여간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하고 이 시 때문에 감기가 옮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